안녕하세요. 돈플래너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발라드 동물병원 양승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드람 양돈 협동조합의 동물병원 김정희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돈플래너 TV를 찍었잖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2021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방영이 된 것 같아요. 장작 8개월간 방영이 됐는데 그 이후로 김정희 씨는 어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조합원 농장들에서 잘 봤다는 연락을 해주시고 또 직접 보면 많이 격려를 해주셨기도 했고요. 또 조합원 농장이 아닌 제가 처음 뵙는 어떤 농장 분들도 지나가다가 이제 저를 보시고 연예인 보는 것 같다. 네, 많이 봤다. 네. 잘 봤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뭐 열심히 찍었고 또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농가에서도 그렇게 좋게 받아주셔서 굉장히 뿌듯했던 그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양승혁 수의사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농장에 가면 많이 알아봐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해 주시고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자료로,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김정희 수사님이 작년에 좀 육아휴직을 했잖아요. 네. 근데 김정희 수사님 자료가 계속 나오니까 쉬는 거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육아휴직을 하시거나 잠깐 일을 쉬시는 분은 유튜브를 찍어서 지속적으로 방영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작년에 8월 초부터 이제 11월 중순까지 3개월 딱 육아휴직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 방영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이제 육아휴직을 하신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진짜 몰라요. 진짜 일하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제 그 올해 상반기에 양돈 이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희 씨가 뽑는 올해 상반기 양돈 이슈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를 개인적으로 꼽으라고 하면 아무래도 사료 가격인 것 같습니다. 사료 가격은 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사료 가격이 올라가면 농장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아마 한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까지 계속 사료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농장에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나누기 때문에 저는 사료 가격을 꼽고 싶습니다. 양승혁 수의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똑같이 생각합니다. 사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농가에서 지금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가 높은 사료비에 따라서 이 농장에서 사료 요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배합 사료 가격이 얼마큼 상승했는지 알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2022년 4월에 이 배합 사료 실적 통계를 가져와 봤습니다. 2020년도에는 한 500원대 정도 유지하던 사료 가격이 2021년에 600원까지 오르더니 현재 2022년에는 700원까지 오르는 상황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생산 원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을 농장에서도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료비는 생산비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통계청의 2021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를 보시게 되면 사료비가 전체 생산비의 56.4%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사료비가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서 20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까지 해서 통계청 자료에 마리당 생산비랑 그다음에 마리당 사료비, 그다음에 지육 1kg당 생산 원가를 비교해 봤는데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마리당 사료비랑 마리당 생산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결과를 보시면 마리당 생산비는 33만 원, 그다음에 마리당 사료비는 19만 원 정도 나타내는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 2022년을 한번 추산해 봤어요. 대략 평균 돈가를 700원으로 봤을 때 대략 생산 원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근데 마리당 사료비는 한 21만 원, 그 다음에 기타 비용은 대략 15만 원 정도 예상돼서 한 36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건 1kg당 그 생산 원가로 따지면 4,100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이 한 4,100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 통계청 자료가 생각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몇몇 기자들이랑 자료를 보면 한 3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료비에 따른 사료 원가랑 그다음에 손익분기점을 계산했을 때 사료비가 450원일 때는 한 3,200원 정도의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사료비가 700원이면 한 4,100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가격에 한 3,400원 더 플러스해서 보시면 올해 아마 손익분기점이 동가가 어느 정도일 거다라고 제가 봤을 때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경양돈의 양돈 클릭센터 박기용 센터장님 자료를 보면 또 그 사료비 생산 원가, 그러니까 사료비뿐만 아니라 사료 요구에 따라서도 이제 생산 원가가 달라지는 것을 데이터를 나타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2.81 사료 요구리 농장 사료 요구리 2.81 때는 대략 그 원가가 700원일 때 4,200원 정도의 손익분기점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농장의 사료 요구리 3.0이 넘어가면 4,400원까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3.3까지 됐을 때는 4,700원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농장에서 이 사료 요구를 정확히 모니터링하고 계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이제 사료 요구율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생산비를 낮추는, 즉 사료비를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한 가지 용어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품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품가의 계산은 사료 단가 곱하기 사료 요구율로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조금 더 쉽게 풀었으면 돼지 한 마리 1kg 체중을 찌우는데 사료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사료 단가를 낮춘다거나 또는 사료 요구율을 낮춘다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낮춰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사료 단가도 낮추면서 사료 요구율까지 낮추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품가라는 단어를 또 처음 들어봤어요. 네. 농장에서 많이 쓰는 단가 가격 책인가요? 이거 데이터인가요? 저도 조합에서 일을 하면서 이 품가라는 그 용어를 들어봤는데 조합 외에서는 따로 품가라는 용어를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일부 검색은 되긴 하는데 품가라는 용어가 어떤 양돈 시장에서 좀 전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그런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료 단가가 낮춰지면 사료 품질이 좀 떨어지고 사료를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사료 단가를 낮춘다고 해서 사료 요구는 좀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료 단가를 일부러 좀 스펙을 떨어뜨리고 사료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사료 단가를 낮추면 그만큼 사료 요구율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같은 사료 단가는 낮췄지만 반대로 사료 요구율이 올라가면서 품가는 이제 동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사료 단가를 낮췄지만 사료 요구율이 조금 증가했지만 그 증가 폭이 적어서 품가를 또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럼 품가 자체가 사료 요구를 또 고려하고 사료 단가도 고려해서 농장에서 실제 얼마큼 사료를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이제 사료 단가의 경우는 일반 농장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농장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즉 사료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가에서 사료 요구율을 낮추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조건적인 비싼 사료, 싼 사료 쓸 게 아니고 사료 단가에 맞게 사료가 좋은 사료를 맞습니다. 스펙을 잘 선택해서 써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료 요구율을 낮추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료 요구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료 요구율에 어떤 요소들이 작용하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뭐 돼지의 장 건강 상태, 뭐 질병 상태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한번 양승혁 수의사님과 함께 그 관련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사료 요구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사료 요구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유전, 사육 밀도, 그다음 환경, 그다음에 사료 스펙 등등 많은데 어느 게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치고 약간 키포인트라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사의 위생 상태, 환경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꼽을 거는 이제 돈사의 위생 상태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깨끗한 농장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깨끗한 질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료 요구율이 높을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폐사율 부분이랑 그다음에 또 하나가 생각할 게 사료 관리. 네. 사료실을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서 이 사료 요구율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사료 요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능력이 뛰어난 종돈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종돈 자체의 유전력을 보면 저희가 아시다시피 일당징차량이나 등지방 같은 경우에도 유전력이 뭐 40%에서 50% 돼요. 근데 이 사료 효율 자체도 30% 이상 사료 효율도 유전력이 많이 미치기 때문에 농장에서는 반드시 능력이 뛰어난 종들을 활용하셔서 사료 요구율을 개선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보통 자체 선발 많이 하고 자가 채취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순종돈도 받으면 뭐 1년에 한 번 받거나 웅동 같은 경우 2, 3년에 한 번씩 받잖아요. 네. 그러면 굉장히 개량되지 않는 옛날 돼지들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료 단가가 높아지는 시기, 사료 요구를 개선하는 시기에는 순종 받아서 교배시켜서 F1을 선발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F1 종돈을 받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또 자가 채취하는 데들 꽤 생각보다 많잖아요. 네, 자가 채취하는 것도 중단해서 외부에서 정예를 받아들이면 좀 더 능력 좋은 유전자를 받아들여서 농장의 사고 요구율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양승엽 수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비싼 후보돈들 들어오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 네, 아깝다. 그죠. 아깝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돈을 좋은 유전자를 가진 종돈을 들여와서 모돈을 갱신해서 하는 것이 우리 농장에는 네. 따져봤을 때 경제적으로 더 큰 이득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돈에 의해서 그 사료 요구율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한 두 가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 자료는 이제 PIC의 자료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연도가 지남에 따라 즉 종돈을 개량함에 있어서 점차 사료 요구율이 감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이제 덴브레드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덴브레드 종돈을 갱신함에 있어서 그 종돈이 분만을 하고 새끼를 낳아서 이제 출하할 때까지 비육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료 요구율이 0.036 개선됐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0.036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낮고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출하 체중 115kg라고 계산을 했을 때 사료의 양을 4.14kg를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사료 단가가 키로당 500원이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비육돈 출하 두당 사료비로 우리가 약 2,000원 이상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종돈을 갱신하고 나서 후보돈을 사와서 이 후보돈을 만약에 오산까지 연산성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또 MSY가 24두라고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모돈 두당 계산했을 때 24만 8천 원 정도의 그 사료비 절감에 의한 그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요구율이 0.036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경제적 이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국내 제가 근무하는 다비육조뿐만 아니라 국내 그 종돈 회사들도 사료육을 측정기를 종돈자마다 설치하고 있고 또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종돈들도 지금 다 사료 요구율을 개량을 하고 있고 개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돈플래너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